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목격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제가 살고 태어난 자란 이 동네에서 다녔기 때문에 이 동네 분위기상, 아니면 이 분위기와 이 동네의 그 유년 시절에 겪었었던 모든 것들은 딱히 뭐 이렇게 진짜 악의적이거나 더 경악스러울 정도로 그런 일들은 없었었어요. 다 좋으신 분들이고 다 착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 윤호의 추억팔이, 고딩 때 왕따를 목격하였다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너무 제가 충격적이어서 그 추억팔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학교를 가려면 여기서 차를 타고 거의 1시간은 걸릴 경기도 부근을 벗어나기 전인 송곡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저는 어김없이 쭈구리였고 쭈구리 시절이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저도 몇 번 괴롭힘을 당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모네가 저희랑 같이 살았을 때 고모네 형이 학교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주먹 싸움 왕꾼인 줄 몰랐습니다. 짱을 더 넘어서는, 심지어 중학교 때는 그런 소문도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싸움 잘하는 형네들이 다른 학교로 가서 원정을 가서 막 싸움을 해서 막 짱을 먹을 정도로. 그 외에 저희 형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지 전혀 알 줄 몰랐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까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학급에, 우리 반에 학교 한 학급에 2학년을 통틀어 탑으로 1순위인 짱이 있었습니다. 3명 있었는데 한 명은 그 사람을 때릴 때 이렇게 급수만 때리는, 그 자기보다 약하고 나약한 애들 때리는 그 태권도 유전자이고, 아버지가 그쪽으로 좀 명망 높으신 분의 자제분이었고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잠겨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그 저희 반에 투톱인 짱이 있었습니다. 그 공부하고 싸움을 잘하는 애가 한 명 있었고, 싸움만 잘하는 애가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막 우리 반 안주 그때 50명이었을 때였는데 다들 긴장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두 녀석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저는 애들이 화장실 안 가길래, 제가 그때 화장실 너무 급해가지고 쉬는 시간이 10분이었는데 한 2분인가 3분 남겨놓고 제가 헐레벌떡 가다 보니까 담배가 매연이 뿌연 그 화장실에 아무도 안 들어갔고, 저는 좆됐다 할 정도로 막 시꺼마고 있을 때였죠. 다시 기퍼를 올리고 소변 안 보고 밖으로 나가고 싶을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한 녀석이 공부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애가 그 손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학교 다닐 때 한창 유행어로 갖고 다녔던 게 종이비누가 유행이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짱으로 먹었던 애, 쌈만 하는 놈이 담배 피고 나와가지고 저한테 종이비누 있으면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C컵에서 딱 내놓고 주는데, 그 옆에서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다가 저를 실컷 쳐다보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혹시 니네 형이 누구누구 아니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는데?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순간 그 투톱 짱 애 둘이 저를 마치 바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비켜주고는 저한테 오히려 손을 먼저 씻으라고 하고는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학급 생활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교실에 들어왔는데, 그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랑 싸움만 할 줄 아는 애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 형한테 우리 얘기 좀 해줄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지? 이름만 얘기해줘도 돼, 알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제가 형이 진짜 싸움 잘하는지 몰랐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형이 가끔 밑에 동네에서 아는 형들이나 아저씨한테 맞는다 싶으면 제가 막 할머니한테 막 울면서 와가지고 막 이러고 막 그럴 당시여가지고 형이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날 집에 와가지고 저희 고모네 형한테 말했어요. 그때 고모네 형이 저랑 같이 살 때였는데, 그런 얘기했더니 형이 그러는 거야. 그랬어? 걔네가 너랑 만났는데 너랑 같은 반이야? 걔네 싸움도 잘한다는데 너 안 괴롭혀?
뭐 담배 심부름이나 뭐 담배 몰래 피는 거 이렇게 짱 봐달라고 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건 없었고 싸움 잘하는 짱급 되는 애들인 건 알고 있었다 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형이 아 그래? 근데 내가 솔직히 형한테 물어봤거든. 형 진짜 싸움 잘해? 막 학교 막 원정 갈 정도로 막 싸움해서 막 탑 1이야? 막 애들이 막 그러던데 형 싸움 엄청 잘한다고? 내가 그날 이후로 그날 점심 때도 그렇고 그 짱 같은 애들이 주로 이렇게 포크를 들고 다니면서 일명 포크족이라 그래가지고 막 도시락 반찬 막 햄 갖고 오거나 돈가스 갖고 오는 애들 막 뺏어 먹을라 때였거든요. 애들 막 돈도 뜯는 시절도 있었고. 근데 걔네가 어느 날부터 저한테는 안 다가오더라고. 심지어 학급에도 소문이 나가지고 학교 중학교 시절을 좀 3학년 때까지는 좀 편히 지냈죠. 그래도 정이 또 많은 시절이었어요. 중학교 때가 같은 동네다 보니까 동네에 약간 그런 감성이라는 게 있죠. 감정이라는 게 좀 뭐 이렇게 너무 악의적이거나 막 이렇게 그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달까 저도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세상에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했어요. 심지어 거기서는 제가 너무 뭐랄까 한마디로 악마를 보았다 했는데 악마를 보았다.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그 과정을 봤을 때 반 학급 애들이 거기 고등학교 때도 50명쯤 됐을 때였어요. 51명인가? 전부 다 한 명이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다른 애들도 웃으면서 같이 걔를 덩달아 괴롭히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괴롭히지를 않았어요. 그게 언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였냐면은 그 왕따 당한 애가 박정호라는 아이였어요. 학교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기 전날 임시 소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을 이렇게 교과서를 나눠주잖아요, 학교에서. 그때 어떤 애 옆에 그 박정호라는 애가 있었는데 말을 좀 암울하게 하고 좀 모자란 티를 좀 낸다 싶은달까? 좀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괜히 막 웃으면서 걔를 막 따귀를 때리면서 막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맞았던 그 박정호라는 애가 막 그만하라고 막 욕하고 얼굴 막 붉히니까 오히려 막 더 때리더라고요, 걔가. 그리고 책들도 다 받아갔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학급 생활이 아주 그냥 공부스러웠죠. 그때 학교 선생님이 한국 지리 선생님이었거든요. 되게 좋게 생긴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무섭지도 않고 애들한테 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약간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왜냐면 그 선생님한테 이 왕따 당한 거에 대해서는 막 몇 번 제보도 하고 막 민원도 막 놀 만큼 이렇게 학급 그 편지 한 통에다도 넣어서 이야기도 했을 때였는데도 대처를 안 해주시더라고. 와 그때 생각하면 내 소름 끼쳐요. 아무튼 첫 입학하고 첫날부터 걔를 계속해서 그 같이 책 받으러 왔었던 그 녀석이 그 새끼 이름도 알아요. 내가 신보섭이라는 새끼였는데 걔가 그 박정호라는 애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막 때리는 것도 그렇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다 뭐 적고 있다 싶으면 옆에서 괜히 막 뭐 그 화이트라고 그러죠. 펜식으로 된 화이트 흔들어서 쓰는 거. 그걸로 막 괜히 걔 노트에다 막 낙서하거나 걔 책상에다도 막 낙서하고 막 걔 막 괴롭히고 막 교복도 막 괜히 막 찍고 교복에다 막 막 분필 뭐지 자국 내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가면 갈수록 학급의 애들이 그럴 깜냥도 안 되는 애들조차도 걔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왕따를 시켰고 괴롭혔던 그 신보섭이라는 새끼가 반에서 그 학급에 꼭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걸 처음 봤는데 말싸움이라 하죠. 말로써 싸움 잘하는 걸 과시해가지고 막 남들 잘 못 괴롭히게 하는, 실제로는 싸움도 못하면서 그런 주저리 떠는 애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따지면은 BT에서 그 임창정 같은 느낌의 뭐 17대1로 싸웠다고 막 야부리 털면서 막 했던 놈? 그런 놈 한 명 있었어요. 그 새끼 이름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걔는 김한진인가 하는 놈이었어요. 그 놈도 그렇고 전부 다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가래침도 막 뱉고 막 밥 먹을 때는 밥통에다가 밥에다 막 흙 넣고 막 진짜 막 심지어는 반 애들이 50몇 명이 전부 다 걔를 괴롭히는 거예요. 웃고 심지어 괴롭힘 당한 애를 괴롭히지 않는 애들조차도 그걸 보면서 웃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제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엔 저도 저런 경험을 하게 될까봐 솔직히 걔에 대해서 이렇게 편을 못 들어주겠대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은 절친이 한 명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 되었던 최웅조라고 있어요. 지금은 걔가 연락도 두절되고 지금 연락도 잘 안 되는 애가 되었는데 걔랑 저랑 박정호랑 이제 친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여름방학 때쯤이었을 거예요. 1학기 다 되어가고 있을 때쯤에 학교에 이제 방학 동안에 한 번 정도 학교 오게끔 하잖아요. 뭐 학교에서 일부러 청소시키려고 하거나 할 때 그때 이제 걔랑 셋이 터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지낼 때였죠. 그리고 이제 친해졌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마디로 왕따 클럽이었어요. 왕따 클럽. 요즘 말로 치면은 미드나 이제 미국 그 학교 생활하는 거 보면 이게 왕따 클럽이라고 그러죠. 그 안경 뿔테 안경 큰 거 쓰고 다니고 왕따 댕녀들끼리 몰려 다니는 뭐 그런 책 보고 하는. 근데 저희가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룹이었는데 웅조랑 박정호랑 저랑 이제 같이 항상 어울려 다녔어요.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걔가 괴롭힘 당한다 싶으면 저도 특별히 그 도움을 못 줬어요.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그러다 어느 날인가 그 신보섭이라는 새끼가 저한테 같은 자리에 앉아서 있을 때 수업 시간에 저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일본어 시간이었는데 제2 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울 때였는데 저한테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막 이상한 야동 은어 같은 거 있죠. 그때 전 그거 모를 때였거든요. 그거를 막 선생님한테 막 질문을 하라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그때 당시 학교에 한 학급에 50명 중에 한 2명과 3명밖에 하이티를 안 갖고 다녔어요. 그 비싼 것도 아닌데 그 볼펜으로 중요한 거 쓰다 보면은 지울 때 지우개식으로 쓰잖아요. 그걸 다 돌려서 빌려 쓸 때였거든요. 근데 그 신보섭이라는 새끼가 제 하이트를 아예 다 쓰고는 그때 하이트로 이제 곰발바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트로 이제 책상에다가 이제 그리거나 뭐 하트에서 누구 연예인 이름 쓰고 자기 이름 쓰거나 아니면 그걸로 이제 막 꾸미는 일 하거나 아니면 다 써버리면 버리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때 한 학급에서 그렇게 다 쓸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필기 왕이었어요. 공부 막 잘하지는 못했는데 막 형색색으로 막 필기를 잘할 때였거든요. 형광펜으로 줄 긋고 뭐 빨간 펜, 녹색 펜에서 5가지 색 볼펜 쓸 때였는데 근데 걔가 저를 막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고등학교 때 들어갔을 당시에 저희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중학교 때 시절에 너 고등학교 가서 만약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라 그러더라고.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 싶으면은 형광등이나 유리 같은 거 뜯어가지고 아니면 책상 같은 거 뒤집어 던져가지고 싸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악할 정도로 싸움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그러다 한 번은 제가 형을 불렀어요. 학교로. 그때 불렀을 당시가 그것 때문에 부른 건 아니었고 이건 나중에 다른 이야기 할 때겠지만 그때 한번 학교에 형이 한번 친구랑 같이 오토바이 타고 오고 가고 나서부터는 학교에서 제가 좀 고2, 고3 때까지 좀 편안하게 지냈는데 아무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박종호가 너무 심하게 괴롭히다 못해서 나중에는 이 녀석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 하면서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이 왕따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제 약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왕따가 아니라 약 성적으로도 괴롭히더라고요. 심지어 수학여행을 경주를 갔을 때에도 걔 막 바지 벗겨서 막 고추에다 막 치약 바르거나 아니면은 막 가방에다가 그때는 그 학급에 그 서랍장이 없을 때였는데 캐비넷이 없을 때 그때 걔 가방에 막 책에다가 막 낙서를 해놓는다든지 책에다 막 풀칠을 해놓는다든지 막 밥을 막 넣어가지고 막 가방을 흔들어서 막 망가뜨려놓고 막 그래서 걔가 많이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꿋꿋이 그렇게 학교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언의 편지를 해서 선생님한테 민원도 이렇게 넣어본 적도 있고요. 아니면은 막 지나가다 몇 번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독단으로라도 진짜 목숨 걸고 저도 한 거였죠. 쭈구리 시절인데도 너무 그렇게 그렇게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한 사람이 몸이 불편하거나 말을 좀 암울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그 사람을 괴롭힌 적은 그런 걸 보고 자라고 듣고 자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갔을 때 그 고등학교 때 분위기라는 게 너무 달랐어요. 그때 한창 뉴스에서는 일본에서 뭐 이지메로 해서 학생이 막 자살하는 사건이 많이 날 때였거든요. 심지어 그 박정호라는 애가 괴롭힘 당하고 많이 힘들고 지칠 당시에는 제가 솔직히 고민 걱정을 했어요. 아, 얘 혹시 이러다가 학교 안 나오고 자살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친구의 영화에서처럼 막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기를 최초에 괴롭혔던 애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심지어 반 학급 애들을 걔를 다 괴롭혔어요, 진짜. 40명이건 50명이 넘는 학급 안에서 저하고 최웅조라고 하는 그 단적 친구 중마고 걔를 제한 애들 다 걔를 괴롭힌 거예요. 그때 이제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도 끝나고 또다시 가을을 되고 2학기가 시작되었을 때도 어김없이 애들이 걔를 많이 괴롭히더라고. 심지어 수업 시간에 제가 지금도 그거 머리에 내리 많이 박혀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목격적이면 애들이 몇 명이 그 싸움 잘하는 애들이나 악의적으로 괴롭힌 애들이 걔 주변 애들한테 시켜요. 막 강제로 괴롭히라고. 그러니까 뒤에서 괜히 막 샤프나 볼펜으로 등을 콕콕콕 찌른다든지, 아니면 머리에다가 막 비듬을 털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분필이나 분필가루 막 몸이나 옷에다 막 남색으로 된 마이 입고 다닐 때였는데 그것도 막 괴롭히고, 막 넥타이도 막 그 자르게 하거나 책이나 막 공책 막 못하게 할 정도였거든. 근데 걔는 그렇게 학교를 꿋꿋이 다니는 거 보면 되게 대단한 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학교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편지를 보내. 선생님들은 막상 오면요, 그 옛날에 초등학교에서 하는 거 같은 거 있죠? 눈 감어, 다 눈 감어, 그 박정호를 괴롭혔던 애들 통 들어, 이런 식이에요. 세상에. 고등학생들한테 솔직히 다 눈 감고 있겠습니까?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지. 그리고 들을 애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다 괴롭혔는데. 그리고 그 중에 일부 몇몇 애들은 알아요. 제가 선생한테 그렇게 찔렀다는 거, 뿌락치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 근데 저는 진짜 그때 친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감수성이라는 게 그때 충격을 많이 크게 그때 받았죠. 물이 다르구나, 노는 물이 다른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리즈 시절이 약간 쭈구리 시절이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친구한테 그렇게 악의적으로 행해졌던 경우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다시 제가 뭘 느꼈냐면은, 나도 이러다가 군대에서도 적응 못하고 생각 못하면 고문관이듯이 학교에서도 나도 분명히 왕따 당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저런 경우를 나도 똑같이 당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요, 왕따 당하는 애들을 도와주려도 못 도와주는 애들의 비일비재하게 겪는 게, 마음의 내적 갈등을 느끼는 게 뭐냐면, 만약 그 애한테 독려하거나 그 애를 도와주면은 똑같은 식으로 취급을 당하거나 똑같은 괴롭힘을 당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피하거나,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또 괴롭힘을 똑같이 당할까봐 외면하거나 똑같이 그 친구를 또다시 괴롭히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걸 몇 번 TV에서도 봤어요. 저도 솔직히 내적 갈등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저는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가 왕따를 당하고 있고요, 단체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근신이고 뭐 정학이고 그런 것도 안 먹여요. 근신을 만약 먹여도 15일 동안 학교 나와서 수업만 못하고 청소만 시키는 것 뿐이지, 그리고는 뭐 학부모를 데려오거나 모셔오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학폭이라는 말 자체도 없을 때였으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남는 건 친구하고 추억밖에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하고 악의적으로 막 그렇게 때리고 막 성적으로 학대를 하는 걸 보게 되면요, 보고만 있지 마세요. 덤벼드세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너무 어스컬하게 잘 대응을 못하면은, 요새 학교는 또 학폭이다 못해서 열리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교육청에다 민원을 넣던가 하세요. 진짜 그거 옆에서 지켜보면 힘들어요. 제가 1년 동안 그걸 계속 봤어요. 지켜봤고. 그럴 때마다 중간중간에 팀이 있으면은 웅조라는 제 단짝 친구랑 같이 그 왕따 당했던, 그 괴롭힘을 당했던 박종호라는 그 친구를 도닥여주고 친구처럼 또 위로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걔가 괴롭힌다 싶으면 제가 도움은 못 줬어요. 야, 너 걔 괴롭히지 마, 선생한테 잃을 거야, 이런 말을 조차를 못할 정도였어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 걸 알게 될까봐. 그래도 뒤에서 몰래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SOS를 쳤는데 결국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 고2 때쯤 됐을 때는 다른 학교 갔는데 다행히도 거기서 이제 괴롭힘 안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2학년 올라가서 걔도 다른 반 갔을 때
우리 반에서 걔를 유일하게 처음으로 괴롭혔고, 걔 때문에 인해서 그 한 박정호를 반 애들 전체가 다 괴롭히게끔 동요하게끔 했던 그 녀석이 2학년이 돼서도 걔를 괴롭히려고 그 반에 갔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안 괴롭히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조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될 때 그 박정호라는 친구를 웅조랑 저랑 셋이서 항상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너 괜찮냐? 그 반에서는 너 괴롭히는 애들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이 진짜 행복하고 학창시절에 공부만 하면 되는, 그 한 기준점만 가면 되는 세대란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거 있거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직접 뭐 아르바이트해서 뭐 햄버거 가게나 편의점 알바하다가 돈 벌어서 이제 브랜드 메이커인, 뭐 우리 세대 때는 그때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 필라, 엘레스 뭐 그런 거 갖는 게 최고의 이 아이템이었지만, 지금 학생분들은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거의 부모님한테 손 내밀잖아요. 이래서 돈 벌지 않고 주로 명품, 뭐 똥이나 뭐 샤넬이나 뭐 그런 거 갖고 다니는 애들도 있다는데, 우리 때하고는 지금은 뭐 문화 차이도 격차도 있고 그리고 돈에 관한 기준점도 다르니까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저도 힘들었어요. 진짜 왕따 당하는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못 준다는 거, 그리고 나도 왕따를 당할 수 있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나서서 그거를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 그게 너무 제 자신이 지금 다시 생각해도 죄의식이 많이 느껴지죠.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도 그랬고 2학년 올라가서도 3학년 올라가서 또 그 친구랑도 제 절친 웅조는 3년 내내 저랑 같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가끔 이제 박정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특히 사회 나와있어서도 군대 갔다 와서도 또 만났고 웅조랑,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제 만나기도 했을 때에도 그 박정호 괴롭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가끔 이제 꺼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이 친구는 잘 살고 있을까? 지금은 뭘 하고 있지? 혹시 뭐 연락을 하고 지내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1년 동안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진짜 막 성적으로 막 그런 식으로 학대를 당하는 거를 봤을 때도 몇 번 있었지만은, 그런데도 막 울먹이면서도 꿋꿋이 그렇게 학교를 뭐 다른 데로 전학을 간다든지 자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만두지 않은 거를 봤을 때는 그 애는 진짜 용감한 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조금 몸이 불편하거나 말을 좀 암울하게 하거나 약간 떨어져 보인다고 해서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다가가서 더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괴롭히고 때리고 돈 뺏고 막 돈 뜯고 성적으로 괴롭히고 막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요, 본인들도 나중에 본인보다 더 세고 강한 사람 만나면요, 당신들도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럼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SOS 쳐도 안 도와줄 것 같습니까? 다 도와줍니다. 저도 뒤에서 솔직히 앞에서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지만은 뒤에서나마 학교 선생님이면 어디다 또 얘기했지만, 그때 잘 모를 때라 뭐 교육청이나 어디다 이렇게 얘기할 용기가 없을 당시여서,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은 별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뭐 딱히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게 잘 나가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항상 쭈구리로 살았던 리즈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동창회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번의 우편물로 그 연락을 안 하니까 이제 오진 않았지만, 학창 시절 때 딱 좋았던 점은 그 뭐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룰라 김지연의 연예인도 보고, 그 여자 연예인분의 동생이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동창이었던 김동현이라는 친구의 누나였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고 놀랄 나름이었죠. 그거 빼고는 좋은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막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마음에 이렇게 담아둘 만한 그런 일은 진짜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가서 그 동네가 물이 달라서 그런 건지 학교 물 자체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긴장하고 불안감이 초조했던 거의 뭐 그런 시절이었죠. 격동의 시절이었다 그럴까요? 저한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그 왕따를 당했던 박정우에 대한 이야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애 하나를 한 명이 괴롭혔던 게 어느 날 5명, 어느 날 10명, 어느 날 2, 3, 40명, 어느 날 나와 내 진짜 친구 한 명 옹주를 제한 모두가 걔를 다 괴롭히고 걔를 학대하고 그럴 때 당시에 그걸 봤을 때 제 느낌은 어땠냐면 솔직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이 집단이라는 게 이게 진짜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거죠. 그나마 혹시나 중간중간에 제가 뒤로 안 합류해 이제 선생님이나 도움을 요청했고 집 멤버들한테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도 그거를 딱히 도움도 안 주고 딱히 뭐 이렇게 제재도 없었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선생님들이 괴롭히는 애를 대해서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게 이게 TV나 드라마 속에만 속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 진짜 너무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아, 이래놓고는 진짜 학교에 자식이나 자녀분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냅니까? 특히나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남들과 다르게 좀 떨어져 있거나 그런 분들이 학교 가는 거 보면은 참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 많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이 진짜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공부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앞만 보고 가면 되니까요. 꿈을 많이 또 꿀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학창 시절에 남는 건 진짜 친구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어느 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라도 많이 사귀어 넣으십시오. 그러면은 사회 나와서도 동창분들하고도 만날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좋은 추억을 갖고 살았던 친구를 우연찮게 진짜 길 가다 마주치게 되면은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참고로 친구가 없습니다. 진짜 그 중마고였던 웅절한 친구도 말년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연락을 못하고 지내고 있고, 저도 연락할 방도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생활도 어떻게 보면 또 쭈구리 시절이죠. 아, 시절이 아니라 쭈구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의 주제 윤호의 추억팔이 고딩 때 왕따를 먹고 가였다 였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친구가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말수가 좀 어수룩하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외면하고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괴롭히지 마시고요. 그 괴롭히는 그런 친구를 만약 보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 심으로 능력도 안 되고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암암리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요즘은 또 좋아지다 보니까 뭐 교육청이나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도움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짜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당사자 그 친구한테 좋은 추억을 안겨주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저도 지금도 그때 시절 생각하면은 이 친구하고 다시 연락하고 지냈다면은 그때 시절 안 좋은 추억 얘기 다시 떠올리긴 뭐하지만 그때 용기 내서 누구한테 두들겨 맞는 한이 있더라도 좀 지켜주지 못했던 거, 당당하게 나서서 맞서 싸우지 못해줬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의 윤호 주제 이야기, 고등 때 왕따를 먹고 가였다 했습니다. 박정우, 내 얘기를 듣고 있니? 네가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막 성적인 학대를 당했을 당시에 그렇게 당당하게 한 번쯤은 진짜 미친 척하고 책상이나 유리 창문이라 뜯어 집어 던져가지고 괴롭히는 애들한테 강한 이미지 태클을 하면서 너에게 도움을 못 줬던 거 진심으로 미안하다. 뒤에서 안합리의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야. 너도 지금 좋은 아빠이자 좋은 아들이 되어 있겠지만은 그때 1년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버티면서 학교 다녔던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나는 지금도 고딩 때 왕따를 당했고 괴롭힘 당했던 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너를 좋은 친구로서 너 좋은 동창으로서 생각하고 있어. 그때 학교 다닐 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 걔랑 같은 반이었던 친구 중에서 노성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앞에 번호인데 그때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이제 순서 번호를 정할 당시였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가 1년도 안 돼서 자퇴를 학교를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때 제가 아는 지인한테서 걔가 왜 자퇴했는지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1학기 끝나고 선생님은 뜬금없이 자퇴 얘기만 하고 별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2학기 시즌이 다가올 당시에 걔가 우연찮게 학교를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죠. 교복이 아닌 일상복 입고 왔을 때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야, 너 이게 어쩐 일이야? 너 자퇴했다는데 요새 뭐하고 지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걔가 약간 숫기 없는 말투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만나서 반갑다 이러더니 하는 말이 잠깐 학교에 뭐 볼 일 있어 잠깐 왔었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애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살짝 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야, 요즘도 걔 정우라는 애들한테 학교에서 딴 당하고 괴롭힘 당하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즘은 좀 덜해. 왜냐면 내가 중간중간에 몰래 선생님한테 꼰질려고 막 그러거든. 괴롭힐 때마다. 그러니까 걔가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그래도 걔 상처 많이 받고 요즘도 애들한테 많이 다 당하지? 이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지. 근데 왜 그거 갑자기 왜 묻는데 박정호도 또 같이 불러줄까? 이러니까 아니야 됐어. 선생님하고 뭐 할 얘기하고 이제 가는 거니까 너도 학교 생활 잘 하고 그래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노성민 친구가 갔을 때 걔랑 또 절친이었던 애가 있었는데 그 절친이었던 친구가 걔랑 또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걸 우연찮게 학급 그 창문을 통해서 밑을 내려봤을 때 학교 입구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걸 얼핏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점심시간 이후에 그 친구한테 그 커피 우유 그때 포리로 된 거 서울에 있고 사주면서 제가 물어봤죠. 노성민 아까 자퇴하고 나서 한 몇 개월 만에 나왔는데 너랑도 뭐 얘기한 것 같아. 무슨 얘기 하더냐?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별 얘기 안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한번 물어는 봤죠. 계속 그래도 하는 말이 글쎄 그 왕따 당하는 그 친구 박정호가 당하는 거를 보고 충격을 먹고 겁이 나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자기 딴에는 겁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 학교 다닐 마음이 안 생겼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이제 자퇴하자고 해서 하고 지금 무슨 자동차 정비소 거기서 이제 일을 배우면서 이제 자격증을 딸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들었고요. 그 걔도 충격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박정호라는 애가 그냥 애들로 주먹 다짐이나 뭐 이렇게 분필로 막 낙서하거나 막 책상 막 책 찍거나 막 그런 괴롭힘을 당해서 더 충격을 받았던 게 아니라 그때 자세히 이야기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성적으로 이제 애들이 막 바지 벗기고 막 고추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치약 바르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막 악의적으로 괴롭힌 걸 보고는 심지어 머리도 막 가위로 막 잘라내버리고 막 그런 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막 노이로제 걸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성민이라는 애가 마음으로 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초조했던 거죠. 그래서 걔도 그 지레진짜 겁을 먹고 어머니랑 상의를 하고 면담도 하고 학교 선생님도 계속 면담을 했다는 겁니다. 학급을 바꿔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안 다니고 싶다고 할 정도여가지고 자퇴를 해서 집에서 좀 한동안은 이렇게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괴롭힘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고 지레진짜 겁을 먹고 걔는 그만둔던 거였던 거였죠. 그리고는 정비소 쪽으로 이제 일을 해서 이제 자격 취득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충격에 가해지는 왕따며 괴롭힘 이지매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하고 싶으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즐거움의 한이야 유의일지 몰라도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을 동료에서 같은 집단으로 같이 괴롭히는 것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사회에서는 112라는 경찰이 있듯이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있고 학교 선생님이 안 되면은 학폭이라도 해서 신고를 하십시오. 교육청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을 몇 번 해봤지만은 암암리에 해봤지만은 도움은 못 주고 그냥 오히려 뭐 큰 불이 되진 않았지만 더 이상 괴롭힘은 더 잦아들고 나중에는 없어지기도 했으니까요. 분명히 한 학급에 좀 몸이 상태가 불편하거나 뭔가 말투가 어리숙하거나 불편하다 싶으면은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걸 못 꼭 한다고 하면은
진짜 미친 척하고 뭘 집어 던지고 세게 해가지고 막 격앙되게 이렇게 맞서지 마시고요. 덩달아 괴롭힘 당한다는 거에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안습을 하시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뒤로 몰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시든지 학교 게시판에다 글이라도 올리던지 해서 어떻게든 그걸 막도록 하십시오. 진짜 그게 최선입니다. 진짜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초년 시절에 뭐였냐면은 처음 학급에 학창 시절 생활하게 되면은 그 카리스마로 일단 시선이나 모든 걸 다 제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몇타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괴롭힘도 안 하고 그 상대를 못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딱 배운 게 그거였어요. 첫 번째는 진짜 실제로 막 몸으로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모습.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만한 애를 보면은 괜히 막 때리고 막 쥐어 터지게 해서 패가지고 싸움 잘하는 인지도를 보여줘서 다른 애들이 자기를 우습게 안 보게 하는 경우로 각인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은 이렇게 말로 털어가지고 야부를 털어가지고 자기가 막 싸움 잘하는 거, 자기 아는 지인이나 아는 형들, 싸움 형들 아는 많은 아는 형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로써 이제 이인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미치게 도끼를 갖고 품고 강한 모습을 보여서 자기를 부각을 시키고 각인을 시켜서 남들이 자기를 우습게 보지도 않고 괴롭힘을 안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드를 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보다 약하고 자기보다 머리이 불편하고 자기보다 말수가 좀 어리숙하다 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한번 괴롭혔다고 해서 계속 괴롭히고 소유물처럼 마치 물건 마냥 그렇게 다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절에 같은 반을 쓰고 같은 한 학년 1년 365일을 같이 지내는 동료이자 동창이자 친구입니다. 친구를 참 살갑게 대하자고요. 진짜 괴롭힘 하지 마십시오. 진짜 친구면 친구대로 같이 떡볶이도 먹고 같이 PC방도 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윤호의 추억팔이 고딩 때 왕따를 목격하였다 이야기이자 푸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후원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